네, 오늘의 마지막 정차 토픽, 이재명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장부 다카이치, 정부 이재명 차이가 뭘까요? 일본의 신임 수상 다카이치, 이재명,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재명, 그 차이는 정말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지키고 외교를 하면서 줏대를 세우고 당당하게 국민의 위상을 지키는,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 들어갔죠. 그 전에 중국이 한영 이랬는데 이제 한일령, 그 일본류를 다 제한한다. 한일령. 그래서 여행도 중국의 일본 여행도 다 제한하고 유학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영화를 수입하는 것도 다 끊어버렸죠. 다 끊고 이제 수산물 수입까지 끊었는데 최근에는 영토 분쟁까지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를 건드려서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그 영토 분쟁이 다시 이제 촉발될 정도로 일본하고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 시발점이 뭐냐? 다카이치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에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다. 그래서 대만 유사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자기들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무력에 의한 상황 변화는 하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미국의 입장에 같이 보조를 맞췄죠. 이재명 어땠습니까? 양안 문제 나오니까 대표 시절에 그거 걱정을 해.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면 되지. 중국에도 감사합니다. 대만에도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이런 천박한 외교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미국 타임지하고 인터뷰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거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걱정할 문제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도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면 되지. 이게 말이나 되는 외교입니까? 미국하고 동맹관계, 안보 동맹관계를 우선시 해야 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죠. 일본 총리는 다카이치 여성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개입을 해야 된다. 대만 위기는 일본의 위기다.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중국이 반발을 해도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카이치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게 보니까 75% 일본 국민들이 막 결집을 하면서 이 문제를 결집을 하면서 다카이치 지지율이 72%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했던 이재명이 지금 외국 다니고 있죠. 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재명이 이런저런 이제 다자간 회의 가면은 이런저런 개별 정상회담을 하죠. 메르츠 독일 총리하고 취임 후에 처음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가 이재명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독일도 중국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빅2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양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재명은 그래도 중국하고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한국의 집권자니까 뭔가 좀 코치를 바라고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중국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바라고 메르츠가 물어봅니다. 다 공개된 자리에서 카메라 다 있는 자리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대중국 전략을 현재 고심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좀 고심하고 있는데 옆에 있고 그리고 또 과거부터 잘 아니까 한중간에 역사도 깊고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우리한테 코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각, 대처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독일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훈수를 요구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걸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합니다. 중국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이 그 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메르츠 총리가 대중국 전략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먼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이재명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대중국 관계를 물어보는데 독일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기죽기죽 웃으면서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독일을 이뤄내는데 숨겨놓은 게 있습니까? 노하우. 그러니까 메르스 총리가 웃으면서 비밀 노하우는 없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재명 완전히 동문서답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공개 회담에서 그렇게 해서 영상이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는데 이 용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초관 논의가 있었다는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만 쭉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뭐 에너지 핵심 광물 이런 것을 이 관계를 강화하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메르츠 총리에게 설명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늘 외국 돌아다니다가 그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 어떤 답변을 했느냐? 아마 이 기자가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군사 안보 측면에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리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는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독일 총리에게 그렇게 답했다는 건데 영상에 공개된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동문서답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된 내용 보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게 갖다 끌어붙인 것 아닌가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뭐 답변보다도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보다도 그 현장에서 전 세계가 지켜본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어디서나 다 화면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그 공표를 해야 되는 거죠. 공표를 해야 되죠. 다카이치처럼 무슨 뭐 우리가 좀 개입하겠다. 딱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전에 그런 그 다자회의 가면은 이런 뭐 질문이 나올 거라 이런 것을 다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아직까지 기초적인 입장 정리도 안 돼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때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뭐 외계인이 그 뭐 우주를 침공하지 않을 테니까는 그거 뭐 벌써 우리가 걱정해. 그런 인식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없는 사이에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대표 최고위원 손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이거 가지고 뭐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 의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